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정원 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서 항고심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대 증원의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인데요. 학내 극심한 진통을 겪어왔던 충북대는 다음 주 학칙 개정을 통해 의대 정원 200명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추진의 최대 분수령으로 이어졌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칠부가 의대 교수 등이 낸 신청은 각하를, 의대 재학생이 낸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국 항고심 법원도 정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충북은 충북대 200명, 건국대 글로컬 100명의 의대 정원 확보 실현에 강한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네, 일단 법원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민간정이랑 이제 충북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좀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의료의 중추인 충북대의 경우 기존 49명의 미니의대에서 경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다른 거점 국립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을 본 후 학칙 개정 절차를 밟기로 했던 충북대는 다음 주 교무회의 등 심의 절차를 거쳐 정부가 배정해준 의대 정원 200명을 학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대로 대학은 따르도록 돼 있어 정부가 시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충북대는 모집 정원을 125명으로 결정한 반면 건국대 글로컬은 100명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충청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연구개발병원 등 충북의 의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사수에 강한 집념을 보여왔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반영 비율이 80%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중대 고비를 넘겼지만 전국에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충북대는 그만큼 내부 반발도 극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 특성을 살려 민물고기를 볼 수 있는 충북 아쿠아리움이 어제 괴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소가리 등 도내 대표 민물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보기 힘든 어종까지 볼 수 있는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충북 수산식품 거점 단지 활성화에도 전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400톤 규모의 대형 수조의 민물고기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머리 위로는 눈불개, 무태장어 등 다양한 토종 민물고기가 헤엄치고 주로 남미에서 서식하는 레드테일 캐피시와 아마존강에 사는 피라쿠르 등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어종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단양 가누리 아쿠아리움에 이어 두 번째 민물고기 전시장인 충북 아쿠아리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에 자리 잡은 충북 아쿠아리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토종 열대어 등 106종, 4,600여 마리의 다양한 어종을 선보입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소가리를 비롯해 희귀종인 백소가리와 얼음치 등도 별도의 전용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와 연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고 괴산군과 수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아쿠아리움을 짓는 데 쓴 돈은 112억 원. 바다 없는 내륙의 특성인 민물고기를 테마로 특화해보겠다는 의미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을 연 괴산의 충북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2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전국 최초의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관광객들의 발길이 기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호수가 있고 내수면이 풍부한 이곳에 내수면 어업에 민물고기의 그런 수족관이 생기게 된 것은 참 뜻깊은 일이고 도민은 물론이고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내륙의 아쿠아리움이라는 역발상에서 시작된 충북 아쿠아리움.
또 하나의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안착하고 더불어 충북 수산물 거점단지 회생에 특효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이 청주청원 통합 10주년과 개원 원년을 기념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0만 자족 도시와 특례시 지정에 관한 로드맵이 제시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정연구원 출범 원년 첫 학술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시대 청주 10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과제입니다. 특히 청주 특례시 지정이 집중 주제였습니다. 현재 특례시는 고양과 수원, 용인 등 수도권에서 3곳이 지정됐고 지방은 창원 단 한 곳뿐이어서 관련법 개정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돼 있어 인구 88만 명의 청주시는 100만 자족도시 실현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권한이 사실 미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재난사고라든지 있을 때 책임은 또 광역 차원의 책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권한은 우리 쪽에 주어진 것이 없어요. 특례시로 지정받을 경우 건축물과 택지, 물류단지 등의 허가권과 일부 조세의 징수권을 가질 수 있어 효율적인 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4가지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대도시 시장과 연구원 협의체를 구성해 특례시 확충 논리를 개발하고 비수도권과 연계해 100만인 인구 기준을 조정하며 새롭게 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법 개정에 관한 로드맵입니다. 또 특례시 파급 효과를 연구해 도내 타 지자체의 동의와 협력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 증가를 위한 오송지역 경쟁력 확대와 충청 광역망 등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도입, 시민 안전을 위한 위기관리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관리권이 도나 행복청에 2호나 3호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시로서의 어떤 지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또 고민도 갖고 있거든요. 지방시대 청주 10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과 과제 학술 세미나는 오는 23일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CJB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오는 2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서부 3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이번 해외 일정에는 충북교육 5대 핵심 정책 실무자 위주로 14명으로 구성됐고 미래교육 모델을 벤치마킹해 충북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구체적 방문 장소는 미국 100대 우수교인 로웰 고등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 포웨이 통합교육구와 디자인 3구 캠퍼스 등입니다. 음성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음성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5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입자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내 기업체 직원 전입금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군내 초중고 재학생에게는 20만 원의 지원금을, 4년간 음성군에 주소를 두는 대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전입할 경우 1인당 20만 원, 기업체 직원의 전입을 유도하는 이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인 합성 대마를 화장품으로 속이고 국내에 들여와 가상화폐로 거래하면서 유통한 조직 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소화전이나 스위치 버튼 안에 미리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는데요. 주로 20대가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으로 간 남성이 나뭇잎 사이를 헤집어 무언가를 몰래 숨깁니다. 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자 이번엔 다른 남성이 물건을 수거하러 갑니다. 경찰이 급습해 확인했더니 베트남에서 실제 유통되는 화장품 통 안에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 원액이 들어있었습니다. 화장품으로 속여 국제 택배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에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초기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약을 얻은 유통책은 10ml 단위로 원액을 소분해 전국 각지에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이나 스위치 안에 미리 숨겨놓고 텔레그램을 통해 투약자에게 장소를 알려주면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마약을 유통한 친구관계 국내 총책 36살 남성 2명을 포함해 유통책, 배달책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마약을 사고 투약한 28명도 검거했는데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없는 20대였습니다. 경찰은 9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합성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시가 14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습니다.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자담배 기기에 손쉽게 넣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종류입니다. 한 배달책은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면서까지 마약을 주택가로 퍼뜨렸고 한 투약자는 집에 필로폰 제조 장비를 설치한 것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을 구속하고 해외 공급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40회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단양읍 상상의 거리와 소백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축제 기간 실버 가요제와 불꽃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40여 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양 도심에서 개화를 시작한 철쭉은 행사 기간 소백산 정상까지 만개할 전망입니다. 충주시가 다이브 페스티벌을 맞아 오는 6월 말까지 충주 방문 여행객들에게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충주시는 야놀자 플랫폼을 통해 7만 원 이상의 숙박 예약 시 5만 원의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흥덕구 기업인협의회 전정희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인협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정희 회장은 강내 기업인협의회장도 동시에 맡게 됐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